건축사무소를 운영하다 은퇴한 박재홍 씨. 책 한 권을 챙겨 지하철에 오릅니다. 창밖으로 탁 트인 풍경을 즐기는 게 일상의 즐거움입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니까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그 자리를 그 시간대를 피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철도 박물관을 둘러본 뒤 호숫가에서 직접 싸온 김밥으로 늦은 점심을 먹고 다시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비용이 10,000원을 넘지 않는데 다 무료 지하철 덕분입니다. 냉방 같은 데에서 책을 보게 되면은 주의력이 좀 집중되는 그런 도서관이 돼요, 저한테는. 지난달 뉴욕타임스는 65세 이상 모두가 무료로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지하철 혜택을 조명했습니다. 무료 지하철을 타고 일상을 보내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출퇴근 시간 탑승 자제, 앉아있는 젊은이 앞에 서지 않기 등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이들의 암묵적인 규칙도 소개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는 역의 수만 585개. 도심은 물론 산과 바다까지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The train in Seoul is so quiet. Also, crossing the river is very pretty. But in New York or in Washington, D.C., everyone is talking or singing or dancing, or people can even bring instruments. 고령화 시대에 우대권 이용객 수가 18%까지 올랐고 누적된 적자로 일부 지자체는 무상 이용 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980년 처음 지하철 노인 우대권을 도입했던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건강 효과를 돈으로 계산한 게 있는데요. 한 4천억쯤 됩니다. 볼일 보러 가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보면 노인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거죠.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세대 갈등 논란까지 제기되는 만큼 노인 우대권 제도의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권 기자, 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금제도 개혁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적 연금에 투입하는 나랏돈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요.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네. OECD가 연금 관련해서 내놓고 있는 최신 통계는 2021년 건데요. 그중에서도 각 나라들이 연금에 투입하는 나랏돈 수준은 전체 집계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2017년 것까지만 모든 나라들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나랏돈의 규모는 GDP의 2.8%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평균은 우리의 3배 정도인 8.2%입니다. 비교적 연금에 들어가는 나랏돈이 적다고 하는 미국도 우리의 2배는 되고요. 일본은 3배 이상입니다. 사실 이렇게 공적연금에 나랏돈을 GDP의 3%도 안 되게 투입하는 나라는 OECD에서 우리를 포함해서 딱 4나라뿐입니다. 뜯어보면 칠레랑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젊은이가 많은 덕분이 큽니다. 특히 멕시코는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는 인구가 피고용자의 35%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게 OECD의 분석입니다. 이것보다는 우리 국민연금의 설계가 훨씬 낮죠. 그리고 아이슬란드가 있는데 여기는 은퇴 연령이 67세입니다. 늦게 퇴직하고요. 연금 설계 자체가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아직 정년도 뒤로 많이 미루지 않은 한국은 왜 그러냐. 국민연금 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다. 1988년에 처음 도입됐고 지금 설계는 2014년에나 갖춰졌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 OECD도 별다른 설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쓰는 재정 전체에서 연금에 투입되는 돈의 비중을 비교해 봐도요. 9.4%인 우리나라보다 낮은 곳은 아이슬란드밖에 없습니다. OECD 평균 18.4%랑 비교해 봐도 우리가 딱 절반 수준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됐을 뿐이지 앞으로는 우리도 재정에서 투입되는 돈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노년 인구 부양에 쓰는 돈의 비중이 적을 수 있는 날이 별로 많이 안 남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60년이 돼도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OECD의 분석으로는 GDP의 7.5% 정도의 나랏돈만 공적연금에 투입될 거란 전망입니다. 그때 OECD 평균은 10.4%는 될 걸로 전망되니까 그때도 평균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게 됩니다.
물론 나라 재정에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노인연금에 쏟아부었다가는 경제 활력에 어떤 지장이 생기는지 보여준 나라들이 이미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연금에 쓰는 재정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유럽에서도 늘 저긴 좀 너무해, 좀 줄여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리스인데요. 그리스는 GDP의 무려 15.5%, 전체 재정에서 비중으로는 무려 32.6%를 연금에 투입합니다.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면 그리스처럼 수많은 경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요.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런 걱정보다는 노인 안전망이 OECD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걸 걱정해야 하는 정도, 노인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OECD의 평가입니다. 네, 빠른 고령화도 우려되는데 이 노인 빈곤 문제는 정말 걱정입니다. 네. 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라고요. 네, 한국 노년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43.4%입니다. OECD 보고서에서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게요.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뿐, 그리고 가난한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가난한 사람의 비율보다 2.27%포인트나 더 높은 나라도 한국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가난한 노인이 많고요. 빈부격차가 심해서 부자 노인도 많지만 가난한 노인의 비중도 크다는 미국도 우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비해서는 노인 문제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앞서 있지 못하고요. OECD 전망으로는 앞으로도 40년 가까이 연금에 투입하는 재정이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 되도록 설계돼 있다는 거죠. 나라 돈의 분배를 좀 더 똑똑하게, 좀 더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청년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하면서도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노인 빈곤 문제 어떻게 대처할지 언론도 계속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